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J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내용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트럼프발 관세 충격, 사실 이게 주식시장, 금융시장에서는 뭔가 협상카드용이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막상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이 일단은 좀 과매도 국면이고 뭔가 좀 충격이 쉽게 가시지 않는 형국이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정민님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 같은 게 말은 저렇게 해도 막상 딱 닥치면은 그러니까요. 뭐 없던 일로 하든지 관세율을 낮추든지 아니면은 그 관세 부과하기로 했던 그 나라들이 뭔가 외교적이거나 네네. 다른 뭔가에서 성의를 보이고 이런 식으로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유예 기간 어느 정도 한 달 지나고 나서도 변화가 없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관세를 때리고 상대 쪽에서 보복 관세를 때리니 이거는 무슨 뭐 포카판도 아니고 그래? 그럼 바꿔 더 뭐 이런 식으로 레이스를 해버리니까 네네. 이제 관세 관련해서 이제 시장이 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참 재밌는 거는 아까 보셨죠? 그 아까 뭐 M7 내 기술주 내에서도 올라가는 거 빠지는 거 네네. 업종별로도 막 하지만 이게 한꺼번에 어우러져 있는 지수라는 놈이 묘하지 않습니까? 빠지다가도 그 뭔가 이렇게 저점끼리 연결했던 추세선에 딱 오니까 네. 또 뭐 200일선 근처에 오니까 더 안 빠지고 중요한 레벨에 이르긴 이르렀는데 잘 가던 유럽 증시도 이렇게 어제는 뚝 부러지는 모습이고 오늘 이래저래 좀 뭐 세계 일정 해야 되는 날 같아요. 아니 그리고 또 지금 좀 전에 화면 그 하단에 자막으로 잠깐 나왔는데 네. 그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이 또 예. 장 종료 후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쩌면 캐나다하고 멕시코 관세 일부가 좀 완화될 수도 있다. 이러면 뭐 내일쯤 발표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한 치 앞을 예측하기가 예측할 수 쉽지가 없죠. 않은 것 같아요. 예. 뭐 워싱턴 DC로 꽤 늦은 시간에 하더라고요. 오후 9시에 의회 연설을 한다니까. 우리 시간으로 한 11시쯤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2시간 차이니까 예. 미국 동부하고 그렇게 되는데 뭔가 큰 게 있을 거라고 슬쩍 예고편은 띄웠는데 큰 게 뭐가 나올런지 한번 그러게요. 예,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도 뭐 직설까지 다 보시고 한번 트럼프 한번 보시죠. 뭐라고 네. 하는지.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송 대표님. 네. 저기 한번 송 대표님 뵙고 싶었어요. 한번 두루두루 한번 짚어볼 때가 돼가지고. 네. 뭐 뉴욕 증시도 뉴욕 증시지만 지금 세계 증시가 어떻게 돼갑니까? 그동안 혼자 이렇게 막 헐헐 날던 유럽도 어제 갑자기 뚝 부러지는 모습이고. 한번 전체적으로 짚어주시면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그 협상용으로 쓰지 않고 네네. 실제로 이제 그대로 얘기한 대로 예고한 대로 실시를 했다는 것 자체, 요게 이제 상당히 이제 시장에 약간 충격으로 왔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은 그 전부터 대표님은 이게 협상 카드가 아니다, 진심이다. 예, 트럼프는. 저는 계속 그 얘기를 했죠. 예, 그런 말씀 주셨잖아요. 예, 저는 트럼프는 관세의 진심이다. 네. 진심이다. 네, 그리고 시장은 사실은 조마조마했지만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사실은. 네. 그 실시되면은 이런 주가 하락이 있을 거란 거를 우려를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약간 그 걱정 반 했지만 기대 반 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현실은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이제 실행을 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또 루트닉이 또 말씀 주신 대로 또 뭐 감면 일부 있을 수 그러게요. 했다는데 이게 뭐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도 각자 아니고 역할을 좀 분담한 건가요? 역할극을 하는 느낌. 예.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트럼프가 진심인 이유는 관세가 실제로 재원으로서 세원으로서 필요하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예. 어쨌든 그것 때문이라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에서는 뭐 그 말은 저렇게 하지만 왔다 갔다 하지만 그 관세를 그 미국의 새로운 세수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만은 지속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어쨌거나 그 상황 흐름은 이게 지난 10여 년간 나홀로 미국 장세에 가다가 뭐 어제 좀 유럽이 조금 흔들리긴 했는데 연초 이후로는 보면 확실하게 네. 지난 10여 년 이상의 미국의 나홀로 예외주의는 마무리가 마치 되는 느낌, 변화가 변곡점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걸 최근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하나 갖고 왔는데 첫 번째로는 이게 지역별로 보면은 유럽과 중국이 두 군데가 이제 확실히
그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연초 이후에 유로존과 중국이 이게 달러 베이스로 다 환산돼 있는 겁니다. 보면은 1, 2등을 하고 있고요. 최근 2달 동안. 네, 예. 그러니까 그렇죠. 연초 이후니까. 예.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유사하게 갔다가 우리나라는 최근에 한 주 사이에 이제 한 반은 토해냈어요. 그러니까. 예, 예. 아쉽게도 예. 거기 좀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뭐 우리나라 잘 버티고 있고 어제도 예상 밖으로 잘 좀 버텼지 어제도 않습니까? 선방했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포트폴리오가 오히려 지금 상황에 약간은 좀 맞는 그 국가적인 포트폴리오가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반면에 미국은 제가 이거 어제 오전인가에 정리했을 때 미국 연초 이후에 이제 마이너스로 돌기 시작했는데 어제 더 빠졌으니까 확실하게 마이너스로 그러네요. 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축하 랠리 보냈던 거는 완전히 되돌려 버렸고 갭을 거의 다 채웠어요. 예. 그리고 연초 이후로는 드디어 마이너스로 완전히 마이너스까지. 돌아섰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상황에 좀 와 있는 것 같다 봐야 될 것 같고 하필이면 이제 이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결국은 저 마이너스로 되돌린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상황 자체에서는 지난 적어도 짧게는 한 3년간 우리가 봤던 그런 글로벌 증시에서의 그런 플레이 또는 길게는 한 십몇 년 봤던 플레이가 조금은 좀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좀 냉정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해서는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그냥 미국 지수에 투자했으면 지금은 재미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제는 그 변화를 조금은 느낄 필요가 있고 그것을 자신의 포트폴리오에도 좀 일정 부분 계속 좀 수정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대표님 왜 우리 시장에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연준 풋, 트럼프 뭐 옐런 풋. 풋, 뭐 버냉키 풋 네. 해가지고 마치 이렇게 주가 하락에 대비하는 게 풋옵션을 사는 것처럼 연준이 그런 식으로 풋옵션을 제공한다. 풋 했는데 뭔가 좀 장이 좀 흔들리고 빠진다 싶으면은 연준에서 금리를 내려준다든지 어쨌거나 뭐 유동성을 공급한다든지 일종의 풋. 근데 트럼프 풋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 얘기는 일기 때하고 다르게 네. 주식시장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다지 집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기 때는 그 한 S&P 500 한 10% 빠졌을 때 트럼프 풋 이렇게 얘기가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나왔고 예. 또 조금 오르면은 그거 봐. 내가 잘했어. 뭐 이런 어떤 쇼잉이 좀 그렇죠. 있었는데 예, 요즘은 증시보다는 하고 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지 아니면 좀 의도적인지. 근데 잘 돌이켜 보시면은 처음에 관세 얘기 하자마자 할 때 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통이 있을 텐데. 고통이 있을 텐데. 네, 고통이 있을 텐데 이것은 우리가 참을 만한, 견딜 만한 고통이 될 거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는 상당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근데 그 고통이란 게 바로 나타날 거는 사실은 주식시장이잖아요. 네, 사실은.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트럼프가 이번에는 말씀드렸던 시장이 지금 다 기대하는 거는 트럼프 풋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거꾸로 말하면 지금 현재 주가 빠지는 것의 원인 제공자가 트럼프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고를 기대는 하고 있으나 이번엔 그 병을 준 것에 대한 대상 자체가 트럼프가 정책적으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애초에 초기에 얘기했듯이 웬만큼 그러니까 증시나 이 그 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좀 많이 조정이 세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트럼프 풋이 쉽게 단기간에 나올 확률은 좀 적지 않을까.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시장이 적어도 어느 정도는 적어도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조정에 대해서 트럼프도 염두하면서 현재의 정책을 가져가고 있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그 우스갯소리로 트럼프가 늘 얘기한 게 마가잖아요. 마가. 네네. 예, 그러니까 메이크 어메리카 그레이트 Great 어게인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네. 근데 그거 아니고 요즘엔 메가다 메가. 메가? 예. 메이크 유러피언 그레이트 어게인. 유럽을 위대하게. 예,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아이러니하게도 그 원인 제공이 트럼프다. 트럼프가 홀로서기를 자꾸 독려하다 보니까 미국에 의지하다가 이제는 유럽도 우리 스스로 살아야 돼. 뭐 이런 생각하면서 저 깐깐한 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바꾸지 않았던 독일이 헌법같이 수정해 가면서
돈을 쓰려고 하는 거지 네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에서 유일하게 돈 쓸 수 있는 나라는 독일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어찌 보면. 근데 문제는 이제 다른 나라도 이제 맞춰서 써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유럽인들을 좀 각성하게 만들었다. 트럼프가 유럽을 위해서 그러지는 않았지만 예. 그 결과는 유럽이 각성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희한하게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또 최근에 보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며칠 전에 그 회의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오버롤해서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큰 대척을 한번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돌아간 다음에 유럽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EU 정상들이 다 모여갖고 네. 긴급 회의를 했어요. 그 광물협정 그 서명을 해야 될 때 그때 정상회담 때. 예, 그러니까 예. 광물협정이 깨지고 젤렌스키가 쫓겨났잖아요, 예, 예. 사실은. 그래서 바로 이제 런던으로 날아가서 스티머 만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다 모여갖고 딱 저 장면이네요. 그렇죠. 저거 네. 끝나고 예, 저거 사실은 저도 보고 있니까 몇 번을 돌려봤는데 네. 한 50분 다 보면 더 재밌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 쇼도 이거보다는 더 그러게요. 극적이지 예.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때 폴란드 그 대통령 총리가 그 회의에 가기 전에 얘기했던 게 있거든요. 제가 되게 재밌게 봤는데 5억 명의 유럽인이 예. 3억 명이 사는 미국한테 예. 1억 4천 명이 사는 러시아의 침공을 막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 그게 유럽의 현실이네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지금 사실은 예. 5억 명이 1억 4천만 명을 대응을 못 대응을 못 해가지고 자기보다 또 적은 3억 명 사는 미국한테 우리 좀 지켜줘. 이게 말이 되냐. 폴란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폴란드는 이미 국방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네. 2주 전에 가서 보여드렸을 때 GDP 대비 4%를 쓰고 있는 거는 폴란드가 유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예, 거죠. 예. 그리고 폴란드는 일부 군수 산업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유럽이 앞으로 이 군수 산업을 확장을 시킨다면 폴란드가 최대 수혜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공장들도 거기 가서 예. 실제로는 거기서 OEM처럼 만들고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유럽이 앞으로 방위비를 그러니까 독일도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하려는 이유가 네. 방위비 증액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 이제 돈을 많이 찍어내야 된다. 쉽게 복지를 줄이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 자체가 지속적으로 좀 많이 올라오고 있다. 최근 한 달간 보면 최근 흐름에서 미국은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네. 금리가 오히려 빠지는데 예. 그래서 지금 10년물 금리가 최근 한 달간 보면은 지금 한 마이너스 6%그 전 대비 밀렸어요. 근데 네.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 일본이야 당연히 최근에 금리를 기준금리 인상하다 보니까 올라가고 있지만 스웨덴,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영국 쭉 보시면 이탈리아까지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 주요 국가들의 금리가 대부분 최근 한 달 동안 다 올랐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ECB가 지금 금리를 계속 낮추고 있잖아요. 예, 예. 올해도 한 3번 낮출 거라고 하고 있거든요. 기준금리를 낮추고 있는데도 장기물 10년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저 국가들이 앞으로 국채를 많이 찍어서 방위비 증액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지금 지금 유럽 채권 시장에 쭉 깔리고 있다는 것 측면 이런 것 자체가 또 하나의 큰 변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전에 이제 폴란드 총리라고 봐야 되나 대통령이라고 봐야 되나 어쨌거나 그 PM이니까 프라임 미니스터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네요. 총리라고 봐야겠네요. 총리네요. 예.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유럽 정상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우호적인 이름도 똑같아요. 도널드. 이게 도널드 투스크 총리인데 그러니 방위비 GDP 5%로 올리기로 제일 먼저 나섰고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도 그거고 폴란드는 아픔이 있잖아요. 그때 2차 대전 때 그렇죠. 독일의 첫 침공으로 그냥 쭉 그거 했고 그런 상황인데 나머지 유럽 정상들은 특히 영국 총리 그때 젤렌스키 바로 미국에서 건너갔을 때 우리 돈 한 4조 되나요? 바로 차관도 주고 그 나중에 돈으로는 못 돌려받을 텐데 뭐로 공짜는 없을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대척점을 이루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유로가 강해진단 말입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유로화 대비 유럽 달러가 쪽에? 셌던 네, 거는 네. 미국과 유럽의 금리 차가 많이 벌어졌다가 네. 지금 미국은 떨어지고 유럽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네. 금리 차가 좁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유로화가 강세로 나타나는 거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 한 달간 유로화 강세의 원인도
지금 미국 국채 금리는 떨어지고 유럽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데서 원인을 찾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의 이제 흐름에 그래서 트럼프가 원했던 거는 사실 저 모양은 아니었을 텐데 어쨌든 그럼 미국은 오히려 지금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관세 네. 때문에 나타날 향후의 경기 둔화 또 심지어는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오히려 지금 미국의 장기 금리는 떨어지고 있고 반면에 유럽은 이제 국채를 많이 발행할 거에 대한 그런 이야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흐름 자체가 상당히 시장에서 애초에 예상한 거하고 좀 다르게 방향성은 좀 잡히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맞네요. 이렇게 보니까 또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총리도 아까 그 폴란드 총리처럼 트럼프 우호적인 그거죠. 우리 시청자분이 알려주시니 그 기억이 나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영국을 비롯해서 유로존 쪽에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지금 또 막 갑자기 나오는 얘기가 우리 뭐 부채 한도 이런 걸 깨더라도 어쨌거나 방위비 정액을 위해서 국채 좀 더 찍어내고 뭐 이렇게 하자. 금리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유로가 좀 강세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러면 어쨌거나 또 돈 풀린다는 얘기인데 유럽 증시가 이제 많이 빠지더라고요. 물론 자동차주들이 관세 때문에 빠졌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조금 이제 유럽 쪽은 시장 간의 상호 작용이 조금 특히 너무 뭐 하기야 너무 비싸면 빠질 수밖에 없는데 유럽 혼자 너무 달렸으니까 그 면도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도 그러면은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그 유럽 쪽에서 방위비 정액 우리도 이제 자주국방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그럼 수혜가 있다고 봐야겠네요. 뭐 워낙 우리나라 그 소위 그 방위 산업체들의 경쟁력은 원래 알려져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미국 때문에 일부 좀 눌려 있었던 측면이 있긴 하겠지만 웬만하면 다 경쟁력이 있는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러한 그러니까 방위비를 전 세계적으로 쓰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수혜를 여전히 볼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소장 기억하시죠? 제가 2주 전에 나왔을 때 그때 그 동맹국 방위비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때 우리나라는 근데 1년 사이 좀 많이 올랐다. 그래서 오히려 유럽 방산업체들을 사면 좀 좋지 않겠냐. 이랬는데 제가 자랑삼아 이제 그 다음 차트 하나 갖고 와봤는데 그때 말씀드렸는데 유럽 방산 ETF, 우리나라 ETF, 미국 ETF 세 가지를 그때 보여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때부터 지금 이후의 흐름입니다. 보시면 유럽 방산주 ETF가 한 15%를 제일 많이 정확하게 올랐고요. 송 대표님이 여기서 나와서 말씀하시고 나서부터 날아갔네요. 그러니까 뭐 바로는 아니고요. 좀 따지면 밀렸다가 쭉 가다가 지난주에 이제 막판에 좀 많이 켰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오히려 그 사이에 좀 밀렸어요.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그러다가 이제 어제 이제 많이 올랐고 오히려 이제 미국 방산주는 큰 재미를 못 보고 있다. 근데 이것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국방비를 늘리는 가장 큰 지역은 유럽이고 왜냐하면 러시아가 남하할 것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거로 이 상황은 거꾸로 말하면 미국이 발을 빼면 러시아가 더 좀 더 마음 편하게 밀고 내려올 수가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유럽은 정말로 이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엄청난 공포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왜냐하면 저 방산비가 그 방위비를 바로바로 늘리는 거 즉각적으로 늘리는 거에는 엄청난 또 서로 간에 티격태격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독일이야 쓸 수 있는 돈이 많으니까 마음 편한데 지금 이탈리아나 뭐 저기 프랑스 같은 데는 여력이 썩 많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부채가 많아서 그래서 이런 데는 좀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유럽이 앞으로 돈을 쓸 것만은 분명하고 그것의 최대 수혜는 당연히 유럽 방산주일 거고 그 다음에는 중립 지역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확률도 있어서 그 흐름 굳이 보면 맨 마지막에 미국 방산주겠죠 사실은 미국에서 미국 때문에 지금 돈 쓰고 있는데 미국한테 다시 방산을 주의 그 매출을 올리게 하는 거 그건 마지막 선택지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는 저러한 흐름 자체가 잡히는 것이 상당 기간은 좀 지속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그거는 해봐야 되겠네요.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그동안에 유럽 증시가 아웃퍼폼한 데는 유럽 방산주들의 급등이 컸는데 최근 한 2주 정도. 이것도 이제 변곡점이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막상 또 이제 전부 그거 하자니까 방위비 늘리고 좀 더 보강하자고 했는데
그 잘 나가던 스웨덴 주식이 스웨덴이 보니까 유럽에서 또 방산 쪽으로 많이 하더만요. 그렇게 했고 어제 뚝 부러졌네요. 그냥 스웨덴이 3% 넘게. 스웨디시 크로나도 그동안에 강세였는데 한번 봐야 되겠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송 대표님을 제가 굉장히 그거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은 송 대표님은 뭐 G모 투자은행처럼 안 됐으면 싶은 것이 어떨 때 아니 뭐 골드만 네네. 저의 경험은 그렇습니다. 네네. 유가 한 7, 80불 가면은 100불 간다고 그래요. 첫 번째 리포트. 무조건 따라가야겠더라고요. 100불 훌쩍 넘어요. 그래 한 120불, 130불 가면은 또 두 번째 리포트 나옵니다. 200불 간다고. 슈퍼사이클 어쩌고죠. 그 두 번째 때는 무조건 반대로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 아까 유럽 방산주 첫 번째 리포트. 뭐 지금 여기서는 이제 유럽 방산이 더 나간다 하는 부분은 조금은 이제 조심하면서 가야겠다 하는 저의 그거죠.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왔기 때문에 많이 왔기 빨리 때문에. 와서 조정 오면은 사실 그때 뭐 사도 되죠인데 긴 호흡으로 놓고 보면은 저거는 일종의 테마성이라기보다는 네. 그래도 가야 되는 구조적인 거잖아요. 구조적인 거. 네, 구조적인 거니까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 비싸갖고 조정 오거나 또 당연히 유럽 내에서 누가 돈 내니 뭐 어디다가 할 거니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지지부진해지면 또 밀릴 수가 있을 텐데 오히려 그때 기회를 보고 충분히 다시 매입을 할 수 있는. 근데 긴 호흡으로 놓고 보면은 유럽 쪽의 방위비 증액은 거의 정해져 있는 네네네. 거거든요. 80년을 좀 밀어놓은 예, 겁니다. 예. 그래서 예. 2차 세대계전 이후에 다 미국에다가 기대서 지냈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는 스스로 자립, 독립, 80년 만에 독립을 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는 고통은 따르겠지만 뭔가를 줄여서라도 가면 방위비를 증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 쓰는 데에는 당연히 그와 관련된 주가 상승은 장기적으로는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뭐 계속해서 국가 안보 때문에 미국의 핵 우산만 믿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뭐. 예, 맞습니다. 믿지 말라고 트럼프가 그렇죠. 얘기하니까. 예, 불가피한 사실은 오늘 상황이죠. 밤에 루머지만 그 의회에서 할 얘기가 나토 탈퇴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예, 얘기도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예. 그러면 오히려 더 불을 지필 수도 그렇죠. 있겠죠. 방향 자체는 맞네요. 예. 그 미국 경기 얘기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많이 나왔고 최근에 아틀란타 연은이 내놓은 그 GDP 나우 보니까는 오히려 마이너스 2.8% 역성장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그 애틀란타의 GDP 나오라는 게 네. 주요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갖고 네. 수정하고. 예, 그 한 분기의 예상 GDP 성장률을 발표하는 데입니다. 근데 이 지금 보면은 녹색 선이 이제 최근의 흐름이었는데 올해 1,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처음에는 거의 한 4%도 갔어요. 1월 초에만 해도 기분도 좋게 시작을 했었는데 이것이 한 2%대까지 수렴하다가 지금 불과 한 주 사이에 지금 보면 GDP 나우 그 1분기 연율 추정치가 마이너스 2.8%. 그러니까 처음으로 몇 분기만일까요? 거의 한 9개 분기, 10개 분기 만에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지금 걱정을 하는데 이전에는 약간 기술적인 면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야 이거 이러다가 혹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걱정을 시장에서 하필이면 또 요때 관세 얘기 막 나오면서 실제로 발표되는 것들이 이렇게 나온 것 자체에 대해서는 시장이 집중을 할 만한 관심을 가질 만한 우려를 할 만한 그러한 데이터 포인트가 나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역성장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포인트 보면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요. 가장 큰 거는 소위 순수출 GDP를 계산하는데 뭐 그러니까 소비도 있고 투자도 있고 정부 지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순수출이잖아요. 근데 순수출이 1월, 2월 거치면서 역대급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수출이 마이너스로 나왔죠. 그렇죠. 이제 무역 수지 적자가 네. 크겠죠.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차트를 열어보면 원래 예상치가 지금 1월 달에 대한 것이 116억, 그러니까 10억, 100억, 1000억, 116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가 넘게 예. 실제치가 엄청 크게 나온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수입이 늘었다. 수입이. 야, 그래서 이게 뭘까? 그러고 이제 보니까 제가 계속 그저 했던 건 금. 1월, 2월 들어갖고 관세를 앞두고 런던에 있던 금을 다 뉴욕으로 지금 글쎄, 갖고 온다고 그 얘기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금은 같은 양이라도 단가가 세니까 수입하면 무조건 다 이거는 적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적자 폭이 어마어마하게 는 것만은 분명 한데 물론 이것이
다 금은 아닙니다. 일부 그것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표님? 관세 부과되기 전에 그렇죠. 미리 좀 재고 축적. 앞장기겨서 수입해서 좀 재고로 쌓아두더라도 관세 맞기 전에 좀 맞기 전에 쌀 쌀 때. 때. 예. 그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좀 노이즈의 성격도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달 가면은 아마도 이게 좀 줄어들지 예. 않을까. 최근에 이제 금도 사실은 그때 말씀드린 이건 좀 일시적일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해외에 있는 금들을 다 갖고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에 오히려 좀 안정 찾을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엔 요거는 약간의 노이즈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GDP 나오가 1분기에 마이너스 3% 가까운 역성장 미국이 네. 그건 좀 과하다 볼 수 있는데 이건 되돌림이 분명 있을 수 있다. 봐야 될 것 같고 이건 약간 기술적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걱정은 최근 미군의 소비 자체가 조금 뭐랄까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 이것 자체가 좀 걱정이다. 그래서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미국이 그 소비 자체가 상위 10%가 네.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었더라고요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 심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엄청 이제 차이가 심해진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은 중간 뭐 이런 거 보면 한 예. 30년, 20년 전만 보면은 대략 그러니까 소위 중위층하고 최상위층 10%가 대략 한 40%로 나눠 갖고 저희 최하위층이 한 그 10%, 20% 전후 뭐 그러니까 4, 4, 2 뭐 이 정도였는데 네네. 이것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다가 불과 코로나 전만 해도 지금 최상위 10%가 43%였는데 지금은 작년 3분기에 보면 49.7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 아마 지금 더 업데이트하면 더 늘어났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지금 중하위 계층은 점점점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상위 10%가 많이 차지하는데 저 상위 10%가 저렇게 자신감 있게 쓸 수 있는 최대의 그 원인 제공이 뭐냐? 네. 자산 가격 상승이거든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사이에 주식도 많이 올랐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자신감 있게 쓸 수 있는 거죠. 또 저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에서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 주가 흐름의 변화 자체가 저분들의 소비를 둔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트리거가 될 수 있어서 이것이 이제 트럼프가 얘기한 단순한 고통에서 오히려 조금 센 고통. 왜냐하면 자산 가격의 흐름의 변화 자체가 미국 소비 자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큰 국면에 갔어.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정도로 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이 이중으로 그러니까 소위 레버리지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네. 영향력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 소비가 앞으로 향후 미국의 그러한 주가 흐름과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할게요.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2,524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은 1.6%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725포인트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4% 반등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호가는 55,300원, SK하이닉스는 1.6% 하락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18만 3천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은 보합권 예상됩니다. 각각 호가는 112만 원, 33만 2,500원이고 현대차가 0.5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9만 1,400원이고요. 기아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0.2% 소폭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 18만 3천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1% 상승 예상되고요. 네이버가 3.4% 강세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21만 2,5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상승하게 되면 나흘 만의 반등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드디어 시가총액 10위권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오늘 추가적으로 3% 강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72만 4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어제도 3% 넘게 올랐었죠.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세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호가는 40만 5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5% 약세가 예상되고요. 어제도 좀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좀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10만 5,500원, 에코프로도 4%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5만 5,5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1.4%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34만 원.
삼천당 제약이 1%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17만 9,500원이고 리가캔바이오 보합 예상되고요. 휴젤입니다. 오늘 2%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31만 9천원. 클래시스 0.7%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치가 56,800원이고 파마리서치가 2%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31만 9,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7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오늘 일단 양시장 지금 코스피는 보합권 그리고 코스닥이 좀 낙폭이 커질 걸로 보여지는데요. 글쎄요, 또 뭐 개장하고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그동안에 또 우리 시장이 조금 올라오는 와중에 네. 코스닥, 코스피 할 것 없이 좀 이제 신용 거래가 좀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밀리면 또 그쪽 포지션들이 또 강제 청산으로 내몰릴 수 있어서 반대매매 나올 수 있고. 반대매매 때문에 예. 여기서 진짜 버텨주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저 정도 그래요. 뭐 야간 선물 흐름 봐서는 뭐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미국장보다는 요새 우리가 네. 상대적으로 그렇죠. 강한 건 예. 사실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송 대표님께서 미국의 순수출이 급감하는 즉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아진 것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이 금을 차지한다. 우리 어떻게 보면 지난 뭐 2월 동안에 금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금값도 많이 치솟았고. 근데 참 아쉬운 건 우리 국내 KRX에서 거래하던 금값이 최근에 또 뚝 떨어졌어요. 한 2주 전 대비 한 15% 가까이. 이것도 김치 프리미엄이라 했는데 우리 코인 때도 그랬고 우리 참 우리 보면 우리 한국인들 DNA에 그게 있나 봐요. 이거다 싶으면 그냥 꽂히면은 같이 우르르 몰려가는 거. 그러니 어떻게 보면 국제시장에서 얼마든지 아비트리지가 가능할 정도로 우리만 그냥 다들 한꺼번에 몰려가서 야 금이래 하면서 또 국제 시세보다 더 높게 막 형성을 하고 했던 게 이게 다 꺼져버린 거예요. 아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나 이거 우리나라 그냥 습관인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투자하는 그러니까 뭐가 정답인지는 모릅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 트레이더 소위 단타. 네. 예. 그것도 사실 잘할 수만 있으면 어찌 보면 제일 속편한 거죠 방식이. 그렇죠. 예. 아침에 사갖고 예. 글쎄 장 끝날 때 팔아서 밤에 편안하게 잘 수 편안하게 있잖아요. 잘 수 뭐 있죠. 올빼미 공시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할 수만 있으면 그게 베스트인데 그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어렵지 않고 하루에 1%만 벌자 그러면 20일 벌면 20일 열리니까 20%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복리로 하면 더 크죠, 사실은. 근데 말이 좋아 1%지 이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아는 그 자신 있는 종목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게 일반적으로 그게 이제 사실은 워렌 버핏이 옛날 얘기하는 게 그냥 장기 투자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타이밍을 잘 못 잡다 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15% 빠질 거 미리 했으면 그 전에 15% 빠지기 전에 팔았으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예, 예. 그래서 결국은 방식인데 결국은 나한테 맞는 투자 방식을 찾는 것이 더 오히려 좀 맞는 얘기지 않느냐. 이건 맞아, 이건 틀렸어. 이거 얘기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어렵지 예,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아니 지금 투자자분들 사실 이제 좀 지난해 연말에 좀 뒤늦게 이제 미증시 쪽 그 포트폴리오 좀 구성을 좀 비중을 늘려놓으신 분들은 그랬죠. 지금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특히 뭐 빅테크 쪽으로 많이 늘려놓으신 분들이라면 이게 참 보니까 트럼프 1기 때하고 지금 2기 때하고 굉장히 흐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트럼프 풋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트럼프 2기가 1기 때의 그런 좋은 추억. 예. 그러니까 트럼프 때 걱정을 하고 시작을 했지만 1기 때부터 트럼프 뽑아놨더니 경기도 좋아지고 주가는 더 좋아지고 네. 네, 예. 모든 게 좋았어. 예. 그런 기대가 있어 실제로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상황 자체는 트럼프 2기는 정반대로 간다. 그래서 붉은색이 두 개가 있는데 저 붉은색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거는 트럼프 1기 때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취임 후 한 달간이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로 우상향 지속적으로 잘 나갔습니다. 중간에 민주당 대통령 두 명인 오바마하고 바이든 때는 보시면은 그냥 옆으로 그냥 횡보하는 거. 사실은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까지는 주가가 가다가 네. 취임되고는 한 3, 4개월은 옆으로 쉬거든요. 왜냐하면 캐비넷 누가 뽑는지 정책 그렇죠. 뭐 할지 뭐 이런 거 다 체크해 가면서 시장이 이제 소위 뭐랄까 냉정을 되찾는 그 시기 이제 보통 민주당 때는 일반적으로 했는데 트럼프 때는 이게 완전
극과 극으로 갑니다. 1기 때는 엄청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최근 들어와서는 확실하게 우하향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당선 확정되고 나서 취임하기 전까지 시장은 내달려 버렸잖아요. 그렇죠. 아, 좋은 기대. 예. 그리고 이미 옛날에 한번 우리는 정말로 기대해볼 만해 1기를 봤을 때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확실히 트럼프 1기 때하고 2기의 가장 큰 차이는 시작점이 다르다. 네. 주가도 엄청 올랐고 네. 성장률도 이미 많이 높고 실업률은 엄청 낮고 그 당시에 비해서 인플레이션 지금 되게 높고 금리도 높고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뭔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데 여기다가 이제 내가 관세를 때리다 보니까 확실히 트럼프 2기에서의 지금 첫 한 달간은 생각보다 실망이 오고 연초 이후에 미국 상승률을 완전히 다 토해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딱히 뭔가 대응이 없고 그리고 사실은 얘기한 거는 고통을 참으라고 하고 뭐 이런 걸 놓고 봐서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바라는 것에 맞춰 갖고 그러니까 희망이 전략이 아니다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기대만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전략을 구성하다가는 트럼프 2기 때는 생각보다 좀 많이 고생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지수도 그렇고 대부분의 우리 주요 기술주 종목들도 그런데 딱 그 11월 5일, 11월 6일 그 무렵에 이제 트럼프 당 11월 5일 날 선거였고 11월 6일쯤에는 결과가 나왔고 그러면서 대부분 그냥 갭업으로 해서 훅 날아갔던 그걸 갖다가 지금 다 그 갭마저 채우고 조금 더 내려가거나 하는 정도까지 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부분에서 진입했던 분들이 정리가 안 됐다면 지금 손실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진짜 고민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 조정이 깊어진다면 또 마음의 각오가 돼야 되고 여기서 진짜 반등이 나온다면은 뭐 한번 단가 조절용 추가 매수 물타기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고 뭐 이런 식인데 지금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한번 지표도 살펴보고 저 정책 당국자들의 속내도 살펴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한번 송 대표님의 어제 우리가 좀 짚었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는데 ISM 제조업 지수에 그 답변을 저희가 예. 개장하고 그래요.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3월 5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계속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주식시장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관세 즉각적으로 발효가 됐고 이에 즉각 캐나다도 이제 보복 관세를 예고한 상황이고 여기다 중국에까지도 여러 가지 좀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전반적으로 미증시를 하락으로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좀 달러 가치는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금값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7% 올라갑니다. 2,548포인트. 코스닥도 호가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지금 현재 0.86% 상승하면서 744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1.2% 올라갑니다. 55,200원이고요. 지금 SK하이닉스가 1.2% 상승하면서 188,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흘 만에 좀 반등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 상승합니다. 113만 8,000원, LG 에너지솔루션도 1.3% 올라가면서 33만 6,500원이고요. 현대차도 1.68% 올라갑니다. 19만 3,500원. 기아입니다. 지금 1.8% 상승하네요. 9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지금 현재 1% 상승합니다. 18만 5,5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1.8% 올라가면서 4만 5,850원이고 네이버가 2%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1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 나흘 만에 지금 반등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좀 떨어지면서 시총 10위권에서 밀려난 상황인데 어제 18% 올랐었죠. 오늘은 3%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물량들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67만 6천 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KB금융이 다시 시총 10위를 탈환했습니다. 1% 상승하면서 7만 8,700원 흐름 이어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1.8% 상승합니다. 2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주가가 지금 40만 7천 원 선입니다. HLB도 1.4% 올라갑니다. 9만 700원. 에코프로비움 오늘 반등 보여줍니다. 2% 상승하면서 11만 4,300원. 에코프로도 2.58% 반등이죠. 5만 9,6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1% 상승합니다. 34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 2거래일 연속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당제약이 1.38% 상승합니다. 18만 4,100원 선이고요. 지금 보게 되니까 닷새 만에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리가켄바이오가 0.9% 올라갑니다. 11만 5,400원. 휴젤입니다. 오늘 2.7% 상승합니다. 32만 500원에 거래되면서 사흘 만에 반등이고요. 클래시스도 0.7% 올라가고 있습니다. 5만 7,600원. 파마리서치 1.9% 상승하면서 31만 9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지금 개장한 지 3분 지났는데 상승폭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보게 되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쪽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동기어가 지금 10% 급등합니다. 지금 현대 에버다임도 5.3% 상승하면서 9,380원이고 데모도 3.6% 강세고요. HD 현대건설기계도 5.7% 상승하면서 76,000원, 다산네트워크스도 2.7%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삼부토건 지금 보니까 대동기어가 강세 그리고 SG도 오름세고 뭐 대동금속, TYM, 현대코퍼레이션 다 올라갑니다. 오늘은 또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쪽 SY스틸텍도 올라갑니다. 강세입니다.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또 양자 컴퓨터 쪽도 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ICTK가 지금 16% 급등합니다. 9,400원 선을 중심으로 흐름 이어지고 있고 우리넷도 2% 상승 중이죠. 6,990원, KCS도 2% 올라갑니다. 그밖에 한국정보인증, 우리 로코위버도 1% 이상 상승 중이고 엑스게이트가 3.6%, 딥마인드가 2.8%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2차전지 전고체 쪽도 움직임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농화성이 15% 급등합니다. 19,570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지금 5%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5% 상승하면서 17,790원. 그리고 하나기술도 2%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JLMNS, EV 첨단 소재도 2%에서 1% 상승 보여줍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조금 조정을 거치면서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는 쪽으로 지금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보여줍니다. 각각 53억 원, 27억 원 매수 우위고요. 개인 투자자는 139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 보여줍니다. 94억 원, 59억 원 매수 우위, 개인은 141억 원 매도 우위고요. 선물에서는 오늘 외국인 740개약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는 좀 떨어진 상황인데 오늘 달러 환율 정기적 마감 대비로 7원 80전 하락하면서 1,454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확실히 국내 증시가 좀 어느 정도 하단, 좀 거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좀 부각이 되네요. 예. 참 절묘합니다. 우리도 코스피가 딱 그냥 저점끼리 일봉에서 저점끼리 연결한 선에 딱 오니까 받쳐지네요. 받쳐지고 탄력 있게 반등이 나오고 그런 상황이고 일단 환율 전일 대비 한 8원 빠진다. 이거 좋은 현상이죠. 그런 상황. 예, 저기 아까 송 대표님께 여쭙고자 했던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 이제 조금은 추세장에서 조정장으로 들어오면 하루하루 이렇게 등락이 엇갈리기도 하고 우리 투자자분들의 마음도 하루하루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니 나가야 되나? 아니야 버텨야 돼? 아니 더 싫어? 뭐 등등으로. 지금 이제 좀 기본적인 어떤 큰 골격에서 요즘 우리 정민앵커가 패널분들한테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입니다. 그러면은 이 무서운 단어인데 ISM 제조업지수 어제 나왔던 그저께 나왔던 거에 보면은 살짝 그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있거든요. 가격 지수는 올라가고 물가는 올라가고 고용은 약화된단 말입니다. 세부 항목이.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올라올 때마다 좀 줄여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결국은 출렁거림은 있지만 우상향은 여전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 고통은 감내하자. 짧게 되고 오히려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면은 이거는 뭐 어차피 길게 보는 승부로 일희일비 안 해야 되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맞습니다. 일단 미국 상황 자체는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상 그 후기, 끝 무렵에 들어가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ISM 제조업 지수의 그 신규 주문이나 그걸 또 이제 재고 지수로 나눈 거 이런 걸 보면 향후 몇 개월간은 다시 수축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불문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말씀 주셨던 이제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정말 온다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왜냐하면 그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걱정되면 또 다른 그 소위 정책적 대응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확실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 후기 사이클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 여기에서 미국 지금 대통령이 관세를 여기서 엄청나게 지속적으로 그러니까요. 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미국 시장에서 그 사이에 지금 장기 주도주 흐름 이런 것 자체는 확실하게 변화가 온다라는 거는 좀 명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수 투자 위주로 하셨던 분들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서는 예. 저는 확실한 건 계속 말씀드리는 게 M7이 비싸고 사실은 그쪽은 기술주 중심으로 가는 것에서 좀 빠져나오셔야 된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려왔는데 그게 이제 최근 들어서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흐름이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또 다시 뚫고 완전히 다시 우상향으로 간다는 쉬워 보이지는 않아 보이고 그 안에서 이제 뭔가 그 소위 손바뀜 주도가 바뀌는 거 이미 연초 이후에 큰 변화들이 있는 거잖아요. 건강관리나 뭐 이런 쪽이 더 앞서 있는 거. 네. 금융도 올랐는데 심지어는 금융이 어제 부러졌지 않습니까? 어허. 말씀 주신 대로. 그래서 예. 향후에 이제 경기에 대한 걱정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금융조한테까지 영향이 온 건데 어쨌거나 확실한 거는 지난 3년간 확실하게 재미를 봤었던 분야에서는 더 이상 이게 지금 최근에 한 20-30%씩 빠졌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진입 시점 아니냐라고 했다가는 좀 길게 갈 가능률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 안에서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거보다는 미국 밖에서 기회를 여전히 더 찾는 것이 포트폴리오 안에서 너무 네. 미국 안에만 집중돼서 하시는 거는 뭐 마음고생을 올해는 적어도 좀 많이 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보시면 굳이 마음고생을 굳이 우리가 이게 수익률 올리는 게 목표인 거지 미국을 살아가는 게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을 봐야 되나 보네요. 그래서 중국.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해서 미국에서 조금만 빠져나와도 예. 유럽과 중국으로 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양회나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거다. 차트가 열렸네요. 네. 말씀드리면 예.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여기 이제 업데이트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CSI, S&P 500 같은 거죠. 중국 S&P 500 같은 지수죠. 예. CSI 300 지수가 저기 녹색 선이고 파란색 선이 통화량, 본원 통화량이죠. M1 증가율 보시면은 증가율 확실히 작년 여름부터 되돌려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확실히 선행하는 측면이 있다. 중국은 아주 뭐랄까 이런 측면에서는 매우 그 정직한 편입니다. 뭐냐면 통화량 늘려주면 시장이 바로바로 반응을 한다. 매우 정직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흐름 자체가 이번 양에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엄청 특단의 대책 이런 거라기보다는 저 방향성이 유지되느냐. 그렇다면 중국 자체는 확실히 우리나라도 워낙 싸지만 중국도 사실은 매우 싼 네. 시장이지 예,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까 같이 유럽과 중국을 미국 대신 지금 투자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양회에서 우리가 향후에 그런 부양에 대한 의지가 확인되는지를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중국은 요새 중국 지표 그래도 한번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지표상으로는 호조인가요? 상대적으로는 의외로 잘 버티네. 잘 버티는. 아, 예, 그래요? 뭐 이런 거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중국에 이제 ISM이 있다면 이제 중국 제조 공식 PMI, 그다음에 차이신 제조 PMI.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게 왼쪽 거고 예, 이게- 오른쪽 게 이제 차이신이 그러니까 이 두 개 구별은 왼쪽이 훨씬 더 대상이 많고요. 대상이 많고 오른쪽 차이신은 수출 기업 위주고 아, 예. 중소기업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 네. 소위 이제 그 해변 따라서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면 지금 확장 국면에서 예상보다 좀 대체적으로 잘 나왔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확장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중국에 대한 그런 정부의 그러니까 부양책 정말 아유 속 터지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그게 어느 정도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중국 입장에서는 긍정적인데 다만 저것 자체가 다 수출 위주잖아요. 이게 결국은 해외 이제 자기네들 소위 그 클라이언트 국가들하고의 그런 마찰
이런 것들은 불가피할 수 있어서 저것이 이제 저 전략이 지속 가느냐. 그래도 적어도 올해 안에는 저 방향으로는 계속 갈 거고 이번 양에서도 그것이 확인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트럼프 관세 정책하고 좀 연관된 얘기인데 지금 중국에서도 뭐 트럼프의 그 10% 추가 관세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지금 뭐 돼지고기라든지 닭고기, 밀, 옥수수 이런 제품에 대해서 미국에서 수입한 제품 15% 관세 부과하겠다. 이게 한 3월 10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거는 어떤 거예요? 생각보다는 좀 약한 중국의 대응이 좀 약하다라는 분석도 있어서요. 맞습니다. 예. 그게 확실히 중국이 트럼프 일기 때 학습을 많이 해서 예. 이번엔 보면은 저쪽이 막 썽을 내고 화를 내는데 네. 이쪽은 그냥 약간, 실실 웃어가면서 약간 그러니까요. 예, 네. 예, 약간 이렇게 이리저리 피하는 느낌이고 네. 하지만 슥슥 한 번씩 하는 거는 미국한테 되게 좀 타격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15% 관세 매기는 이제 농산물과 관련된 네네. 농축산물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사실은 더 타격이 큰 거는 지금 미국 방위사 업체들이나 이런 쪽에다가 수출하는 자신들의 히토류 아, 예, 예. 이런 거 수출을 이미 지금 막거나 일부는 높이거나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그건 근데 마지막 카드 아니에요, 중국 입장에서? 그걸 이미 이제 품목별로 조금씩 그러니까 갈륨이니 텅스텐이니 이런 걸 툭툭 지금 던지고 있다라는 네네.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중국이 이미 뭐랄까 트럼프 일기 때 학습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플레이북을 좀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정교하게.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하나씩 던지고 결코 지금 그렇게 지금 트럼프가 통화하고 싶어 하는데 시진핑이 지금 요리조리 피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 통화를 아직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이제 그것들 자체도 보고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외적으로 막 화내고 이런 모습을 보이진 않지만 아. 지금처럼 미국 마음 트럼프 네 마음대로 내가 따라가 주지 않을 거야. 이 모습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이제 조금 혹시라도 경계해야 되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빅스가 S&P 500 빅스가 최근에 한 14레벨까지 왔던 게 지금 23.5 제법 많이 올라갔고 얘가 어쨌거나 한 22는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빅스 말고라도 또 우리 좀 크레딧 쪽은 어떤가요? 그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지금 오히려 지금 시장을 그래도 이번이 일시적이다, 안정적이다 네, 네, 이렇게 네. 보는 것이 미국의 이제 그 크레딧 스프레드, 예.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 채권 대비 좀 소위 리스크 있는 채권의 네. 그 스프레드가 올라가면은 이게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뭐랄까 좀 그렇죠. 좀 투자 적격. 적격을 나중에 빼고 투자 부적격을 갖다가 그 수익률에서 뺐을 때 그 스프레드 네, 예. 이게 올라가면 시장이 불안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오케이. 이제 사실 미국 지금 부도업체들 꽤 늘고 있거든요. 부도업체들. 예, 그런 거에 비해서는 크레딧 스프레드가 매우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시장이 사실 돈이 많이 풀려서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첫 번째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이 소위 하이힐드 채권을 찍지 않고 사모 저쪽 사모펀드에서 돈을 직접 빌리는 것들이 늘어나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예. 시장에서 안 잡히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예전과 달리. 예. 2008년 이후에 이렇게 많이 줄었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최근에 지금 크레딧 스프레드가 지금 검정색인데 매우 이제 이건 이제 수축돼 있다 그러는데 되게 낮고 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되게 위험 선호적인 거죠. 반면에 지금 보시면 미국의 경제정책 불확성 지수는 다시 위로 좀 튀고 있는데 서로 완전히 지금 탈동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디버전스. 거의 같이 동행하다가 지금 와서는 또 다이버전스가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상황은 하반기로 갈수록 저게 위로 다시 이번에 통상적으로는 저 신용 스프레드가 먼저 튀고 주가가 빠지는 측면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신용 스프레드는 아직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사람은 이걸 보고 안심을 해도 되고 주가를 사야 되는데 예. 지금은 저 신용 시장 자체가 이전과는 많이 다원화돼 있고 오히려 좀 뒤늦게 발현을 할 수가 있어서 투자자분들은 저걸 믿고 너무 지금 신용 스프레드 너무 낮으니까 우리는 주가는 안심해도 돼가 아니고 오히려 이번에는 저게 뒤늦게 쫓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그런 의심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대표님 가시기 전에 우리 저 시청자분들 저 미국 신용 스프레드 저 체크할 수 있는 무슨 사이트나 뭐 없습니까? 공짜로. 그거는 사실은 네. 그 프레드라고 프레드. 예. 그러니까 세인트 루이스 거기 홈페이지 거기에 가시면 거기에 그 크레딧 스프레드 이런 식으로 치시면 하이힐드 그 스프레드가 다 나옵니다. 아예 그래서 네. 구글에서 그냥
크레딧 스프레드 치면 나오겠구나.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